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줄이 길어 서 있는 마트든 조용한 동네 식당이든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계산서를 바라보는 순간 누군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 장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는 행동이 됩니다. 상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 숨겨진 태도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 모습 속에 함께했던 관계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식사를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순간, 이번엔 내가 낼게 한마디가 오가기도 전에 상대가 가방을 열더니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듭니다. 그 사람은 아마 무심코 그랬을지 모릅니다.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려는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계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라는 말 한마디가 고마운 건 그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자꾸 뒷자리에 앉으려는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큰 사건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금이 갑니다. 돈을 함께 쓴다는 건 단지 비용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이 오가는 장면에는 반드시 감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누가 먼저 꺼내느냐, 누가 아무 말 없이 물러서느냐,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곧 그 사람의 관계 방식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럴 때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두 번쯤은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엔 쌓이는 것이 생깁니다. 돈을 낼 때마다 이번에도 나겠지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평등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감정은 점점 기울게 되고 결국은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얘기는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평소엔 말을 아끼고 때로는 눈치로만 오갑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예민한 선이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의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라는 착각이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그 착각이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 연봉 얼마야? 집은 샀어? 애 학원비는 얼마나 들어? 이런 말은 호기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불쾌함으로 다가옵니다. 돈 이야기를 가볍게 던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이 어색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질문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묻습니다. 그 물음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고 싶어서일 때도 많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어긋남은 언젠가 멀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은 가볍게 말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요즘 좀 힘들다더라. 그런 말을 전하면서 실제로 도운 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이야기를 핑계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삶을 평가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돈은 삶의 중요한 요소지만 인간관계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침묵, 이 모든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돈 이야기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편안해지기도 하고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에 너가 사. 이 말은 유쾌한 배려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 너 이번에 안 냈잖아. 이번엔 네가 내. 이렇게 바뀌는 순간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뉘앙스,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돈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돈은 숫자지만 관계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불편한 순간은 돈을 꺼내놓고도 그것을 정당화하려 할 때입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더 많이 썼으니까 다음엔 내가 내는 게 맞지. 이처럼 계산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숫자로 환산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기꺼이 지갑을 열던 사이도 언제부터인가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내가 더 냈나? 왜 이번에도 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용이 드는 자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문제입니다. 아니, 친구끼리 그걸로 섭섭해? 그깟 돈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이 돈보다도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은 깊이 다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이 돈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이 고작 몇 마디의 돈 얘기로 무너지는 걸 지켜본 사람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야. 말 때문에 멀어진 거야. 이 말은 어쩌면 가장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관계는 돈으로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얘기를 꺼낼 때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돈을 꺼낸 방식 때문에 멀어졌다고요. 사실 그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꺼낼 줄 아는 방식이란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는 타이밍, 표정, 눈빛, 함께한 시간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상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움은 애초에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예의 차리는 말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서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정말로 알고 싶은 건 상대의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 상황을 먼저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좀 빠듯해서 그래. 애 학원비가 너무 나가. 일이 잘 안 풀려. 이런 말들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고 간 자리에는 항상 묘한 거리감이 남습니다. 상대방은 도와줘야 하나 외면해야 하나 애매한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감정이 꼬이면 그 다음 만남부터는 어색해집니다. 이런 어색함은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는 언젠가 나에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만들지 않으려면 먼저 스스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오히려 돈 얘기를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식으로 말해야 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 애매하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친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말은 사실 관계를 스스로 소비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한 번 깎이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락을 피한 것, 변명으로 시간을 끈 것, 상대를 무시한 태도가 더 큰 상처입니다. 사람은 돈보다 마음에 더 오래 기억을 남깁니다. 또 하나 돈을 돌려주면서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진짜 억지로 마련했어.
이런 말들은 돈을 갚으면서 동시에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받는 입장에선 미안함보다 불쾌함이 더 커집니다. 돈을 갚는 건 의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돈이 오갈 땐 정중함과 절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물어봤을 거야. 이 말도 위험합니다. 이건 상대에게 특권을 준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긴 표현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상황일수록 상대의 입장에서 문장을 말하고 그 말을 꺼낸 후에도 다시 한번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이 뭐 대수라고 사람을 잃냐고. 하지만 바로 그 태도가 사람을 잃게 합니다. 사람은 돈보다도 자기 감정을 존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돈 얘기를 꺼냈을 때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신은 농담처럼 말했을 수 있습니다. 돈 좀 있으면 빌려줘봐. 이번엔 내가 내라. 나 요즘 힘들어. 하지만 듣는 사람은 진담처럼 받아들입니다. 돈 얘기엔 농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돈 10,000원이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배려한 말인지 아니면 내 상황을 그냥 털어놓고 싶은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돈 한마디에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로 멀어지는 관계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지나갑니다. 이번엔 내가 냈으니까 다음엔 내가 내. 그날 커피도 내가 샀잖아. 나 이번에 월급 밀렸어. 조금만 도와줘. 이런 말들은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말만 놓고 보면 틀린 것도 없고 지나치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논리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그 말을 꺼냈는지, 그 말이 어떤 마음으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는 그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직감은 되게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또 내가 내겠지. 이 사람은 한 번도 먼저 지갑을 연 적이 없었어. 계속 이러면 나만 손해잖아.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돈을 냈는지를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건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존중받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패턴은 더 뚜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상대가 어려워 보이면 기꺼이 내가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그 일이 습관이 되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감정은 식기 시작합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이며 나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한 자리에만 머물고 함께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입니다. 계산서를 들고 망설이던 손, 먼저 계산대로 걸어가는 뒷모습, 이번엔 내가 할게라는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는구나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런 행동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자랍니다. 돈은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 돈이 얼마냐보다 어떤 태도로 쓰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5만 원을 썼더라도 기분 좋게 쓴 돈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1,000원짜리 한 장도 눈치 보게 하는 태도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 멀어질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아닙니다. 빌려주고도 고맙다는 말 하나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밥을 샀을 때 아무 말 없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쓴 사실보다 그 뒤에 남은 감정의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처리가 제대로 안 될수록 다음 만남은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왜 안 보이지? 바쁘겠지 뭐. 사실 그 뒤에는
이제 불편해졌어라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던진 말들이 관계를 망치기 가장 쉬운 말들입니다. 너 그때 안 냈잖아. 이번엔 내가 좀 내라. 내가 더 많이 냈지? 이런 말들은 진실일 수는 있어도 관계엔 독이 됩니다. 돈은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주제입니다. 특히 그 돈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더 오래 남습니다. 친했던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꼭 돈 얘기였을 수도 있고 돈과 상관없는 척한 핑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없었다면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돈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해? 그걸로 섭섭해하면 내가 속이 좁은 거야. 이런 말들은 겉으론 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느낀 불편함을 가볍게 넘겨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말은 그 자체보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이번엔 내가 좀 내라. 이 말이 상사의 입에서 나올 때와 친구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심지어는 나는 괜찮은데 너 돈 없으면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말은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히 상대를 낮추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듣는 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돈 얘기를 꺼낼 때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말은 그때그때 정산하자는 말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나치게 숫자를 따지다 보면 같이 있음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자꾸 회계처럼 흘러가면 정이 아니라 정산만 남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감정의 무게가 아니라 돈의 무게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좋은 사람보다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같이 있어도 부담 없고 계산도 깔끔해. 이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그 안엔 감정적 거리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 아닌 효율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점점 얕아집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큰 일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태도에서 쌓입니다. 언제나 먼저 계산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도 먼저 움직입니다. 자꾸 뒤로 빠지려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늘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돈 얘기 하나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격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돈 얘기에는 진심보다 기술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진심이었어라는 말로는 상처를 덮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나는 돈 얘기할 줄 몰라서 손해만 본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건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정확히 감정을 전달하지 못해서입니다. 돈보다 마음이 상한 상태로 관계를 이어가는 건 결국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감정까지 배려하면서 말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여유와 관계의 거리감이 함께 작용합니다. 누군가는 형편이 좋아 보이고 누군가는 사정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돈 얘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은 우월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의도가 없더라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보다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돈을 생각합니다. 값비싼 선물을 주는 대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작은 걸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돈은 인간관계의 도구가 아닌 진심의 수단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꺼낼 때는 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금액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이 따뜻했다면 마음은 더 깊어지고 그 말이 차가웠다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돈은 결국 감정의 증폭장치입니다. 좋은 감정은 더 좋아지게 만들고 불편한 감정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속마음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가끔은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야, 그건 내가 더 먹었잖아. 밥값을 두고 말다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음식의 양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는 늘 손해보고 있다. 넌 항상 너만 챙긴다. 이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고 쌓아온 감정들이 돈이라는 소재를 빌려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이럴 땐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해도 감정은 전혀 정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 속에서 관계의 균열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럴 때 돈보다 앞서야 하는 건 신뢰입니다. 그냥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사면 되지.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은 걸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상대의 체면도 그리고 관계 자체까지도 하지만 이런 쿨함도 계속 반복되면 지칩니다. 한 사람이 계속 내고 한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쿨함은 의무감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한마디로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좀 아껴야 돼. 맨날 나만 내는 것 같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말 한마디는 오히려 상대에게는 날카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상대에게 상처였다는 걸 처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서로가 무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늘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한쪽만 애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건 그 자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불러올 오해와 거리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솔직하게,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자주 감정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냈다고 생각하지 마. 같이 있어서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해줘. 이런 말은 돈보다 훨씬 큰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갖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돈은 사람을 떠나게도 만들지만 그보다 더 자주 사람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대하는지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다 드러납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친구와 멀어진 이유를 물어보면 돈이 직접적인 이유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말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장난처럼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번에도 내가 내. 너 요즘 잘 벌잖아. 하지만 듣는 이는 자신의 형편을 떠올리며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동안 들었던 말들과 연결되어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말은 그 자체보다 맥락과 누적이 더 중요합니다. 말이 상처가 되느냐, 배려가 되느냐는 상대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기억과 함께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가장 가볍게 해야 할 이야기인 동시에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주 한다고 해서 무뎌지지 않고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는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은 서운함을 남기고 어떤 말은 신뢰를 더합니다. 돈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친구끼리 돈 얘기하면 정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기만 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돈 얘기를 꺼냈느냐가 아니라 그 돈 이야기를 어떤 감정으로 했느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당연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얘는 늘 내가 사는 거 알잖아.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힘들겠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느새 감정적으로는 멀어진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다음에 밥 사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간 얼마나 망설였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가볍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엔 너가 내. 요즘 잘 나가잖아. 이 말은 부탁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기대와 압박으로 들립니다. 상대는 그저 한 끼 밥값을 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의 경제력, 삶의 사정, 그리고 그 사람의 무심함까지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 얘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심은 말을 넘어 관계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상대는 그것을 기억의 상처로 간직하게 됩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느낌은 남습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균열을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얘기 잘 안 해. 괜히 서로 불편해질까봐. 하지만 돈 얘기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관계는 오해가 더 쉽게 자라는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번엔 내가 냈지만 다음엔 너가 사줘. 요즘 조금 힘들어. 이번엔 도와줄 수 있을까? 이처럼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무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말. 그것이 바로 돈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더 나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상대의 상황을 미리 헤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요즘 너 많이 바쁘잖아. 오늘은 내가 좀 도와줘. 나도 다음엔 도울게. 이런 말들은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신뢰와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가장 깊이 남는 건 고마움과 서운함입니다. 고마움은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고 서운함은 조용히 거리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오로지 말 한마디입니다. 말은 돈보다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말투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고맙다. 다음엔 내가 살게. 이 두 마디가 없다면 작은 돈도 큰 서운함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유보다는 관계의 온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 그것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말할 때는 가볍게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존중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돈은 잠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말했는지는 평생 남는 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함께해도 돈 얘기 한 번에 멀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얘기 덕분에 오히려 신뢰를 더 쌓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태도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말이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한 끼 밥 먹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정작 그 한 끼 때문에 평생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상황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말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멈칫했죠. 그 순간 그 친구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많은 감정이 밀려옵니다. 무언의 외면, 책임 회피, 그리고 내가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 친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내. 그 한마디가 생략된 채 책임만 상대에게 떠넘겨진 상황.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기분이 상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이 있었으면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번엔 좀 도와줄래?
라고 말했다면 마음이 덜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말 없는 회피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말하지 않아도 알지? 라는 전제는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는 내가 당연히 이해해줘야지라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그 강요는 무리한 부탁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지만 그 감정은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결국 관계의 끝을 부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한두 번은 괜찮아도 세 번째부터는 감정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왜 나만 계속 이런 역할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은 곧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말 한마디로 좁히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균열이 간 마음은 다시 붙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작은 순간에도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미안, 다음엔 내가 낼게. 요즘 좀 빠듯해서 그래. 이해해줘. 이런 표현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상황을 솔직히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표현보다 진심 어린 말투입니다. 감정은 말의 겉모습보다 말의 속도와 눈빛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 다리를 무심코 걷어차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도 끊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인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더 민감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이럴수록 표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불편해도 말해야 합니다. 솔직한 말은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관계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돈보다 말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말은 기억에 남고 감정에 닿고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얘기보다 말 얘기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의 한마디, 그 순간의 말투, 그 짧은 침묵조차도 상대의 기억 속에서는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지, 더 가까워지게 만들지 결정하는 갈림길이 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소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야, 이번엔 너가 내. 다음에 줄게. 돈 얘기로 그러는 거 아니지? 이런 말들은 친근함의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의 사정을 무시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만만해 보였나? 나도 여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끊을 때 크게 다투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대부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특히 돈이 얽힌 상황에서 그 말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가령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오늘은 내가 좀 내라는 말 혹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보는 행동, 이 모두가 결국은 상대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있다면 오해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면 그 순간부터 신뢰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의무가 되고 상대는 점점 지쳐갑니다. 나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아서 그래. 다음엔 내가 꼭 낼게.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그 말조차 아끼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도 아낀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해석을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제는 내가 신경 끌 때가 됐구나. 그 해석은 결국 거리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기대는 줄어들고 서운함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 또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자신도 모르게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관계를 이어줄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진짜 친구면 그런 말 안 해도 알아. 하지만 오히려 진짜 친구라면 그런 말까지도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고마워. 오늘 내 덕분에 잘 먹었어. 내가 오늘 좀 신경이 없었지. 미안해. 이런 말은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상처로 남습니다. 그 어떤 좋은 관계도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의 첫걸음은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식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순간의 말투와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작은 순간이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오늘을 지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